당신이 도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그 덤프트럭, 사실 그게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고 있는 집도, 출근하는 도로도, 건너는 다리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뼈대를 만든 이 거대한 기계의 탄생 뒤에는 배를 만들던 천재, 보트 레이싱 챔피언, 그리고 마차 제작자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죠. 오늘은 덤프트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흥미로운 발명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말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3년 로마에서 태어난 존 아이작 손니크로프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바티칸 박물관에서 조각을 공부하던 예술가였습니다. 어린 존은 예술보다는 기계에 푹 빠져서 겨우 17살에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아버지 작업실에서 증기선을 만들어버립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공부한 뒤 그는 영국 최고의 조선 기술자로 성장했죠. 왕립 해군을 위한 어뢰정을 만들면서 해양공학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1896년 손니크로프트가 전혀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쓰레기 수거였죠. 치시크 도시 의회를 위해 증기식 쓰레기 수거차라는 걸 개발했는데 여기 혁명적인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티퍼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적재함이 증기 차량 뒤에 달려 있고 분리하면 뒤로 기울어지면서 내용물을 쏟아내는 구조였습니다. 디자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지만 손니크로프트는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죠. 무거운 짐을 사람 손 없이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 티퍼 장치가 바로 모든 덤프트럭의 시작점이 됩니다. 1898년 손니크로프트는 베이징 스토크에 트럭 공장을 열었고 곧 그 지역 최대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902년에는 영국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기사 자기를 받았고 192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남긴 트럭 기술은 가장 잘 알려진 선박 개발에 비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손니크로프트가 영국에서 증기 티퍼를 개발하던 바로 그 시기,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갤리언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차 제작 회사가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었죠. 1870년대 설립된 갤리언 버기 컴퍼니는 원래 말이 끄는 마차를 만들었는데 창업자들은 말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1910년경 회사 이름을 갤리언 올스틸 바디 컴퍼니로 바꾸면서 나무 마차에서 강철 트럭 바디로 전환했고 곧 모터로 작동하는 덤프트럭 개발에 뛰어들었죠. 손니크로프트 설계와 비슷했지만 증기 대신 내연기관을 사용했습니다. 갤리언만 이 경쟁에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퓨오프 트레일러, 라플랑 저전스 같은 회사들도 1900년대 초반 덤프트럭 진화에 기여했죠. 하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보트 제작자이자 레이싱 광이었던 가 우드라는 인물에게서요. 1880년 아이오와에서 태어나 미네소타 오사키스 호수가에서 자란 가필드 아서 우드는 모두에게 가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아버지가 페리를 운영했고 어린 가는 보트와 엔지니어링에 푹 빠졌죠.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드보트 레이서가 되어 수많은 세계 기록을 세우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레이싱 전에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발명이 먼저 나왔죠. 1912년 10월 가 우드는 트럭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특허를 출원합니다. 바로 유압식 덤프 베드였습니다. 특허 번호 116만 5825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자동차 트럭의 적재함을 기울여 내용물을 빠르게 쏟아내기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스템은 무거운 오일 또는 글리세린과 기어 펌프를 사용해서 덤프 바디를 올리고 내렸는데 우아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기존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과 달리 운전자의 노력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가 우드는 미니애폴리스의 우드 유압 호이스트 앤드 바디 컴퍼니를 설립했고 나중에 디트로이트로 옮겼죠. 그의 강력한 유압 호이스트는 그때까지 표준이었던 수동 작동식 트럭 베드 리프트를 순식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사는 호이스트뿐 아니라 완전한 트럭 바디도 생산했고 쓰레기 수거용 특수 모델도 만들었죠. 우드는 결국 보트 레이싱에 모든 관심을 쏟으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유압 호이스트는 재산의 기반이었고 그 이후 만들어진 거의 모든 덤프트럭의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의 진짜 시험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무거운 짐을 싣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었거든요. 군 계획가들은 보급품을 운반하고 잔해를 치우며 도로와 요새 건설을 지원할 트럭이 필요했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시기 크게 번창했습니다. 1914년 디트로이트 목재상이 포드 모델 T 뒤에 보트를 운반할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미 트레일러를 발명했던 어거스트 퓨오프는 군과 트레일러 계약을 따냈죠. 그의 회사는 전쟁 후 트레일러에 유압 장치를 도입해서 유압 리프트 게이트, 유압 윈치, 덤프 트레일러를 내놨고
중장비 운반업자와 건설 현장의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갤리언 같은 회사들도 전쟁 후 계속 성장했는데 포드 모델 T 셰시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작은 덤프 바디를 제조했거든요. 이게 덤프 트럭을 대중화시켰죠. 맞춤 제작 기계를 살 여유가 없던 소규모 운영자와 계약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캐나다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뉴브런즈윅 세인트존에서 로버트 T 모인이라는 사람이 1920년 평판 트럭에 덤프 박스를 부착했죠. 그의 리프팅 장치는 캡 뒤쪽 기둥에 설치된 도르래로 케이블을 올려 보내는 윈치였습니다. 케이블은 트럭 프레임 뒤쪽에서 회전하는 나무 덤프 박스의 앞쪽 끝에 연결되었고 운전자는 그냥 크랭크를 돌려서 박스를 올리고 내렸습니다. 모인의 발명은 즉각적인 히트였죠. 10년 안에 덤프 트럭은 흙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덤프 트럭은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지만 1930년대가 되자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습니다. 건설과 광산 작업에는 오프로드 작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이 필요했는데 채석장과 건설 현장의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기계 말이죠. 여기서 유클리드가 등장합니다. 오하이오 유클리드의 유클리드 컴퍼니는 1909년부터 크레인과 호이스트를 만들어 왔고 1920년대 토공 장비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1월 진짜 혁명적인 걸 만들어냈죠. 모델 1Z, 최초로 특별히 설계된 오프로드 덤프트럭이었습니다. 모델 1Z는 100마력 워커샤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었고 타이어 업계가 막 출시한 새로운 대형 타이어가 장착된 극도로 튼튼한 후륜 차축을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조된 도로 차량이었던 이전 덤프 트럭들과 달리 모델 1Z는 건설과 광산 현장의 가혹한 조건을 위해 특별 제작되었죠. 맥 같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이전에 1931년 볼더댐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 모델 같은 중장비 트럭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모델 1Z가 최초의 진정한 고속도로박 덤프 트럭이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파괴될 지형과 조건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이 초기 모델들로부터 유클리드는 수천 대의 오프로드 운반차와 스크레이퍼를 생산하며 1950년대까지 업계를 지배하는 회사로 성장했죠. 회사가 덤프트럭의 대명사처럼 자리 잡으면서 운전자들은 그냥 유크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 중반은 혁신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훗날 약 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다작 발명가 로버트 르투르노는 1944년 최초의 굴절식 덤프트럭을 개발했죠. 그의 설계는 트레일러 차축을 트랙터 쪽으로 당겨서 덤프박스 앞쪽이 위로 기울어지게 하는 후방 덤프 웨건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버전은 놀랍게도 50톤을 실을 수 있었죠. 르투르노의 기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사용한 토공 장비의 거의 70%를 차지했고 그의 혁신은 수십 년간 덤프트럭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역사에서 미국을 뺄 수 없습니다. 1956년 6월 29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 원조 고속도로법에 서명했죠. 이 법안은 4만 1000마일의 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했는데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공공사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은 덤프트럭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전국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톤의 흙, 자갈, 건설 자재를 운반하며 거대한 사업의 필수적인 존재들이 되었죠. 건설 회사들이 기념비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려고 달려들면서 덤프트럭 판매가 치솟았습니다. 이 시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들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교외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화물 운송을 혁명화했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일꾼, 덤프트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덤프트럭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구성으로 나옵니다. 표준 덤프, 트랜스퍼 덤프, 사이드 덤프, 바텀 덤프, 굴절식 운반차, 그리고 4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광산 트럭까지 건설 현장과 채석장, 농장과 도시, 지구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도 작동하고 있죠. 이 모든 차량은 그 기원을 초기 선구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 아이작 손니크로프트와 그의 증기식 쓰레기 수거차, 가아우드와 그의 유압 호이스트, 갤리언과 유클리드와 퓨오프의 엔지니어들, 르투르노와 그의 굴절식 설계까지요. 그렇다면 덤프트럭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직한 답은 그 타이틀을 단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덤프트럭은 많은 위대한 기술이 그렇듯 서로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발명가들이 이룬 무수한 혁신이 축적된 결과였죠. 각자는 선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과 정제를 거듭하며 단순한 수레를 우리가 오늘날 의존하는 정교한 기계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음에 덤프트럭이 도로를 덜컹거리며 지나가거나
건설 현장에서 분주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잠시 그 익숙한 기계 뒤에 숨은 놀라운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덤프트럭은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엔지니어링 혁신의 상징이자 실용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온 인간 창의성의 기록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